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꽃분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실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 기품이 넘쳐났습니다. 또한 집안도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분이의 아버지는 어느 마을에 사또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꽃분이는 아버지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 그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꽃분이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없이 유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꽃분이의 아버지는 그런 꽃분이를 늘 가엾게 여기고 애지중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꽃분이의 유모와 함께 시장에 놀러 간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간 꽃분이와 유모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야 유모가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던 꽃분이의 아버지는 유모를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아니 유모 우리 꽃분이는 어디에 있나? 왜 자네만 혼자 오는 게냐? 사또가 묻자 유모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가씨가 집에 안 오셨나요? 먼저 집으로 가겠다며 급한 볼일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또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뭔가에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아니 그럼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럴 수가 어서 꽃분이를 찾으러 가자. 포졸들을 모두 불러 이 마을을 샅샅이 뒤져서 꽃분이를 찾아라. 꽃분이가 돌아오지 않자 사또는 하인들과 포졸들과 함께 이 마을 곳곳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꽃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샅샅이 마을을 뒤졌지만 꽃분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꽃분아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사람만 있다면 좋으련만 혹여라도 이 세상에 없다면 어쩐단 말이냐? 사또는 그렇게 딸을 잃은 슬픔의 일을 손에서 놓고 밥도 먹지 않고 매일 마을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큰 병에 걸리게 되었고 관직을 더 이어갈 수 없어 그만두고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이후로 이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사또가 부임하면 그날 밤에 귀신이 나타나 사또가 심장이 멈춰서 죽는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하고 나라에서는 계속 사또를 보냈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10명이 넘는 신임 사또가 부임 첫날 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돌자 이 마을로 부임하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과거에 급제하지 않았지만 양반 출신이고 글만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 이 마을에 사또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강 큰 사람도 가면 죽을 것이 뻔한 그 마을에 사또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옆마을에 돌쇠라는 몰락한 양반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성심이 착하고 글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과부인 홀어머니를 먹여 살리느라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의 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돌쇠는 황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아픈 것이 아니고 몇 끼를 먹어야 하는데 굶는 날이 너무 많아서 기력이 떨어진 것이네. 당장이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면 금방 건강해질 것이네. 돌쇠는 그 말을 듣고서는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리 된 것이 끼니를 먹을 수가 없어서라니 자식이라는 놈이 하나뿐인 어머니를 이리 만든다는 것이냐? 의원님 부디 저에게 양식 좀 꿔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그러자 의원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1~2년 동안 흉년이어서 이 마을에 제때 끼니를 먹는 사람들이 없다네.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돌쇠에게 부임하는 사또마다 죽는 마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곳에 사또가 되면 어머니가 최소한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굶어 죽느니 하루라도 어머니에게 배불리 먹이면 내 목숨이 무엇이 아깝겠는가? 아무리 귀신이 무섭다고 한들 어머니가 굶주린 것보다 더 무서울 소냐? 내 당장 그 마을의 사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돌쇠는 관찰사를 찾아가 자신이 그 마을의 사또가 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 마을의 사또가 계속 공석이어서 걱정이었는데 돌쇠가 그것을 알고는 자신이 그 마을의 사또가 되겠다며 자진하여 나섰으니 그러니 임금님은 몹시 좋아라 하며 돌쇠를 그 마을의 사또로 임명하였고 그는 바로 그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돌쇠는 부임한 첫날 각
갖가지 귀한 음식을 차리게 한 후 어머니에게 대접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사또가 된 아들이 신기했지만 돌쇠는 그 연유를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매일 끼니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몸도 잘 챙기시고 건강해지세요. 돌쇠가 이 마을의 사또로 부임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죽으면 돌쇠의 어머니에게 몇 끼를 준다는 약조를 받은 것입니다. 돌쇠는 어머니가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로 부임한 돌쇠가 촛불을 밝히고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나타날 것인가?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우리 어머니 끼니는 누가 챙기겠는가? 오늘처럼 일이 잘 잡수신다면 금방 몸이 쾌차할 것이야. 귀신이 나온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으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다면 변고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귀신이 무섭더라도 가난만 할까? 돌쇠가 그리 생각하고 있으니 갑자기 음산한 바람이 일며 방문이 덜컥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가슴에서는 피를 철철 흘리는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듣던 대로 돌쇠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곧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침착하게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사또들을 놀래킨 여인이 너인가? 그대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한밤중에 자꾸만 나타나는 것인가? 그래서 죄 없는 사또들의 목숨을 얼마나 앗아간지 아느냐? 그러니 여인은 그런 돌쇠 앞에 엎드려 울며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는 억울한 죽음을 당해 이렇게 사또님께 사연을 말하고자 왔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여인을 잘 보자 살기는 없고 그저 불쌍히 우는 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쇠가 그래, 그럼 너희 사연을 한번 들어보마. 무슨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말해보거라. 그러자 여인은 사또께 예를 취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 칠복이라는 자가 있사온데 저에게 자주 치근덕거려 제가 계속 그 자를 멀리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거금을 주고 저희 유머를 매수하여 저를 마을 뒷산에 나오도록 유인하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유모와 함께 달 구경을 하였는데 그 자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어디서인가 나타나서 저를 끌어안더니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려 하였습니다. 제가 저항하면서 울부짖으며 소리치니 갑자기 그 자가 품에서 칼을 빼어들어 저를 찔러 죽였습니다. 저는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죽어서 관아의 뒷산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억울한 사연을 사또님들께 전하고 싶어 계속 사또나으리들에게 찾아왔는데 후임에서 오시는 분들마다 저를 보고 놀라 기절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은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돌쇠는 이야기를 듣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뭔가 오해들이 있었던 모양이구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니 다들 놀랄만도 하지. 나도 만약 그대가 올 것이란 것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 이전 사또들과 같은 꼴이 되었을 듯 싶으니 말이오. 어찌 되었든 일은 내가 잘 들었으니 반드시 그대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겠소. 고맙습니다. 사또나으리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서야 제 억울한 사연을 말할 수 있어서 더 이상의 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여인은 스르르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관아의 포졸들이 사또의관을 들고 왔습니다. 어차피 돌쇠 또한 다른 사또들처럼 죽어 있을 게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문을 열고 놀랐습니다. 죽어 있어야 할 돌쇠가 복장을 갖추고 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포졸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또님은 대단한 분이 온 것 같구만. 그러게 말이야, 귀신을 보고도 이리 멀쩡히 있단 말인가. 사또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확실하구만. 그걸 본 돌쇠는 포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놀랄 일인가? 더 이상 이관아에는 귀신이라는 것은 없다. 그리 알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렇게 말하고 돌쇠는 포졸들을 시켜 칠복이라는 사람을 찾아 잡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포졸들이 칠복이를 데려왔고 돌쇠가 이전 사또의 딸에 대해 물었습니다. 너는 예전에 사또의 딸 꽃분이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그 꽃분이에게 못할 짓을 한 것이냐? 아니,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어찌 이 사또의 따님을 함부로 해칠 수 있겠습니까? 칠복이는 시치미를 떼고 계속 모르는 척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딱히 증거도 없어 이 돌쇠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어찌 한단 말인가? 여인이 죽어서까지 나타나서 나에게 거짓말을 말할 리가 없는데 어찌 한단 말인가? 저 칠복이라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증거도 없이 어찌할 방도가 없지 않는가? 아무래도 유머란 사람을 찾아봐야겠구나. 유머만 찾는다면 일 20개 풀릴 수 있을 것이야.
사또는 하는 수 없이 꽃분이의 유모를 찾아보았습니다. 얼마 안 간 후에 포졸들이 유모를 찾아내었고 관하로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유모를 문초했습니다. 칠복이라는 자를 아는가? 내가 알기로는 잘 알고 있다고 들었는데 거짓을 구하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모르옵니다, 사또. 오늘 처음 들어본 이름입니다. 정말 모른다고? 칠복이라는 자에게 큰 돈을 받고 꽃분이라는 여인을 유인한 일이 없는가? 자신이 딸처럼 돌본 처자를 왜 그리한 것이냐? 그러니 유모는 낮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계속 모른다고만 하였습니다. 돌쇠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주변이 어두워지며 하늘에 벼락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벼락이 유모에게 떨어지니 유모는 순식간에 숯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이것이 무슨 변고인가? 어찌 하늘은 이리 도와주지 않는 것이지? 유모가 유일한 목격자인데 이제 사라져버렸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사또는 유모가 갑자기 죽어 더 이상 물어볼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부자리에 앉아서 사건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방에 촛불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더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꽃분이가 피를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를 위해 이리 노력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니다. 그러자 돌쇠가 꽃분이를 보며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거참 그나저나 칠복이란 자는 계속 모른다고 주장을 하고 유일한 증인인 유모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아 죽었소. 칠복이란 자의 죄상을 밝힐 방법을 내찾는 중이오. 그런데 시간이 너무 흘러서 그리 쉽지만은 않구려. 내 그것 때문에 고심이오. 빨리 놈을 잡아서 당신의 원혼을 편하게 해주어야 할 텐데. 그러니 꽃분이는 피를 흘리는 가슴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에 꽂혀 있는 이 칼은 칠복이라는 자의 가문의 보물입니다. 저의 시신을 찾아내시고 시신의 가슴에 꽂힌 이 칼을 뽑아 그 자를 추궁하신다면 감히 변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군, 알겠소. 내 그대의 시신을 찾아 수습을 해 고향으로 보낸다는 것을 잊고 있었는데 그대의 시신에 그런 증자까지 있었구려. 내일 당장 찾아보리다. 감사합니다, 사또 나으리.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꽃분이는 다시 인사를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포졸들과 함께 관아의 뒷산으로 가서 수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한 포졸이 외쳤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시신이 있습니다. 포졸이 외치는 곳에 가보니 정말 가슴에 칼이 박힌 여인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호패를 확인해 보니 정말 꽃분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시신을 잘 수습하여 관에 넣어주고 이 칼은 뽑아서 잘 보관하도록 하거라. 그리고 전에 불러드렸던 칠복이를 다시 관하로 끌고 와라. 사또는 그렇게 칠복이를 다시 데려와 추궁하였습니다. 칠복이는 끝까지 모른 척을 하다가 사또가 칠복이의 가문의 보물인 단도를 내밀자 더 이상 사또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칠복이는 자신이 꽃분이를 겁탈하려다 죽이게 된 사연을 모두 사또에게 고하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이 일을 관찰사에게 알리고 칠복이를 사형에 처하였고 관에 잘 넣어둔 꽃분이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준 뒤에 고향의 아버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늘 꽃분이를 그리워하던 꽃분이의 아버지는 딸의 시신이 담긴 관을 받고 한참을 슬퍼하며 울다가 꽃분이를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이 마을 관아에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돌쇠는 자신이 가난에 고생한 것을 생각하며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관직에 머무를 수 없을 때까지 이 마을에 사또를 지냈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한을 착한 효자가 해결해주고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들도 부모님에게 효도를 한다며 돌쇠처럼 뜻하지 않는 복을 받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강원도 영월 지방의 한 마을에는 방씨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방씨의 조상은 효행으로 이름이 나서 효자문까지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손인 방씨는 마을에서 효행으로 유명한 것은 아니고 힘이 무척 세고 담력이 아주 높은 것으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랫마을에 사는 친구의 아버지가 회갑잔치가 있어서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아랫마을에 갔습니다. 가서 잘 놀고 그리고 술이 거나하게 취해 밤늦게 해서야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 따로 큰 길이 없었고
이 때문에 개천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개천 앞에는 아주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커다란 바위 앞에서 휴식을 취하곤 하였습니다. 방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어지럽구나. 어라 이거 큰 바위 이 바위가 나왔으니까 곧 집이구나 집이야. 아이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되니 잠깐만 쉬었다 가자. 그리고 나서 힘내서 가보자. 방 씨는 너무나 힘든 나머지 큰 바위 위에 벌러덩 누워서 쿨쿨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한동안 잠을 자던 그는 시간이 지나 정신이 좀 들었는데 이상하게 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무언가가 슬그머니 머리 위로 스쳐가기를 반복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뭐지 뱀인가? 그런데 웬 털이 감촉이 느껴지는 거야? 뱀이면 털이 있을 리가 없잖아. 도대체 이건 뭐지? 혹시 늑대 놈들 아니야? 방 씨는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 씨의 눈앞에는 집채만한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꼬리에 물을 묻혀다가 방 씨의 이마에 조금씩 적셔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방 씨는 순간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아니 이건 호랑이 아니야. 호랑이가 왜 나를 깨우고 있는 거야? 맞아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 호랑이는 영물이라서 자거나 죽은 생물은 먹지 않고 잠을 깨워놓고 산채로 잡아먹는다고 그랬었지. 이럴 수가 이를 어쩐다. 방 씨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하였으나 침착하게 자는 척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깨어난 것을 알면 호랑이가 당장 자신을 잡아먹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호랑이가 꼬리로 자신의 얼굴에 물을 묻히다가 물이 다 떨어져 다시 개천에 가서 물을 묻히려고 간 것을 확인한 방 씨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 몸을 날려 호랑이의 궁둥이를 힘껏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러니 순간 호랑이는 첨벙하고 물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으아, 지금이다. 지금이야. 방 씨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발이 보이지 않게 달려서 도망을 쳤습니다. 호랑이는 물속에서 나와 몸에 잔뜩 묻은 물을 털어내더니 곧 한 번의 도약으로 순식간에 도망가는 방 씨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방 씨가 순식간에 앞에 나타난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는 방 씨를 보고 말했습니다. 내 이놈 네가 유명한 방요자의 후손이라. 잠을 깨워서 집에 무사히 보내주려고 했는데 이런 나의 마음도 모르고 오히려 나를 물속으로 쳐넣다니 괘씸하구나. 괘씸해 당장 잡아먹어도 시원치 않지만 내 놈이 그래도 효자의 후손이니 내 놈을 살려줄 것이니라. 어서 가거라. 호랑이는 그렇게 말하더니 휙 하고 숲속으로 사라져서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방 씨는 한참을 호랑이가 사라지는 곳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조상님께서 효자셨기 때문이구나. 앞으로 조상님 제사를 더 잘 모시고 나도 부모님에게 효도해야겠다. 난 내 힘만이 최고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소. 날 살린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조상님 덕이었소. 그때부터 방 씨는 조상님의 제사를 더더욱 잘 모셨고 조상님 못지않은 마을 제일의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방 씨의 사연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방 씨가 호랑이를 만나서 호랑이의 엉덩이를 걷어찬 바위의 이름을 범찬 바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효자 조상님 덕에 후세가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남에게 베풀었다면 자손들이 꼭 복받을 것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